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대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질문 많이 주셔서 대단히 기쁘네요. 스승님 뵙게 될 감사합니다. 꿈은 왜 꾸는지요? 꿈과 현실이 연관이 있는지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몇 번 나오는데 꿈에 나올 때마다 아프다 배고프다 하셔서 옷과 음식을 준비해서 산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 그 다음부터 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꿈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십시오. 어떤 것은 예고편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암시를 줄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직접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분의 의식과 교환하는 관계에 꿈이라는 게 사용되고 있고 또 사실은 눈을 팍 뜨고 꾸는 꿈도 있어요. 세상을 다 함께 잘 살게 해보겠다는 꿈 말입니다. 이런 꿈도 이름은 똑같이 꿈이라고 하지. 자, 꿈은 왜 꾸는지요? 하는 꿈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과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는 돼야 되는데 잠잘 때 영혼과의 대화를 우리는 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소통을 해야 되겠는데 소통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이 쉬어줄 때 즉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있을 때 그때 무심이 되고 그때 소통이 잘 되니까 그때를 활용해서 이 영혼들 세계에서는 소통하는데 그걸 우리는 꿈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근데 개꿈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가 가다가 꾸는 꿈이라서요. 그래서 그때는 잘 맞지도 않다 이러면서 하는데 개가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개도 꿈 꿀 때마다 다 맞았다고 그래요. 네. 자, 여기 꿈은 현실과 연관이 되어 있다. 또 연관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잠재의식 속에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밤에 무의식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게 나한테는 꿈으로 보일 때도 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이분은 아버지가 나와서 배고프다고 이렇게 일러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일러주는데 못 알아들으면 더 답답하겠지만 일러주는데 알아듣고 이렇게 해결했다니까 이분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승이 가르칠 때 부인다 고맙습니다. 스승이 1년 되고 부처가르친 믿음 확고하여 건강 검진 한 번도 받아보지 않고요. 저는 괜찮 내 편대 세계적 인물을 행위에 자꾸 꼭 받아봐야 한다고 승하는데 이럴 때는 늦게 가족 여행인데 그렇게 말을 해야 할까요? 네, 건강검진 받아봐라고 국가에서도 계속 날라와요. 저도 지금 날라올 때마다 저는 이미 건강해져 있으므로 시간 아까웠어. 괜히 그 검사한다고 또 검사하면요 국가에다 청구해요. 내가 검사했다고 공짜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검진해서 병원에서는요 국가에다가 돈 내놔 이렇게 해요. 우리 그 건강보험 들어난 돈을 그리로 빠져나가니까 돈 한 푼이라도 내가 아끼려고. 특히 저는 시간 아끼려고. 그 하루 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비돼. 갔다 왔다만 해도 벌써 몇 시간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제발 검사 좀 해가지고 검사해가지고 뭐 나올 때가 또 골치 아프게 인생을 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검사해보니까 괜찮더라고. 자꾸 검사하면 검사 안 한 거 가지고 당신하고 내하고 지금 이혼할 일이 있냐고. 내가 옆에서 건강해가지고 밥 잘해주면 됐지. 나는 검사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두 분 다시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조금 그럴 때는 이게 입꼬리 올리지 말고 딱 기분이 조금 그런 걸로 표현해가지고 안 하죠. 특히 여성들은 화를 사용해. 여성들이 한 번씩 화를 사용하면 꼬리를 살짝 내려오니까요. 한 번씩은 꺼내서 쓰셔야 됩니다. 부탁해요. 화를 꼭 사용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도록. 네, 건강검진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될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대꾸입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고 올해 스승을 만나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네. 자,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하면서 가져야 될 자세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세웠던 목표 혹은 꿈, 혹은 계획 이런 것이 자 제대로 다 해내는지 그렇게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송년회 하고 친구들 만나고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정초에 새해를 시작할 때 목표나 꿈이나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었다면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만약 올해 다 못 이룬다면 내년 새해 맞이할 때 다시 그 꿈이나 목표나 계획을 다시 한번 도전해서 꼭 이뤄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고집 피우지 말고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경우는 업그레이드 하시라. 즉 수정해야 될 거는 수정해서 하시면 된다. 그런데 특히 여러분들이 자세가 뭐냐면 밤새 안녕할 수 있다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몸과 시간 빛나게 쓰시고 특히 주위의 인연들에게 고마운 표현을 마무리하면서 잘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해가 주어지더라도 아름다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세는 어떤 자세? 적극적인 자세, 능동적인 자세, 주도적인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삶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일 때 살아온 시간하고 주동적이고 주도적이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이 시간을 계산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그것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분 잘 살아왔으니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책에서 보면 애고를 자제하거나 피하라는 말도 있고 초자라는 표현도 있고 느낌, 오늘 말하는 듯한데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애고를 어떻게 알고 대해야 하는지 알고 싶을 수 있다. 가장 큰 건 개춘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애고라고 이렇게 영어로 읽어요. 이거 볼 때마다 여러분 애고 이렇게 곡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나라는 상인데 이 나라는 상이 여러분들을 많이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또 나라는 상이 빛나게 쓰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애고가 있는 덕분에 여러분들 여기서 뭐냐면 바람이라는 여러분들의 욕망이 일어납니다. 이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 에너지를 끌어내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애고를 막 없애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걸 빛나게 쓰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출발을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세상. 이걸 먼저 이 세상 누가 만드는 전지전능한 분. 전지전능한 분이 만들었다. 이렇게 먼저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지전능한 분이 쓸데없는 거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라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전지전능한 분들이 필요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필요해서 만들었으니까 어때? 용도에 맞게 써주라니까. 역할에 맞게 사용해주라.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꼭 요걸 좀 아세요. 전지전능한 분께서 여러분 이것도 만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게으름이라고 이것도 만들었어요. 왜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게 다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를 좀 쓰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그 분산을 막 치면 중심이 없어. 그때는 살짝 게으름을 피워주면 템포 조절이 돼서 조화를 잘 이루어요. 그럴 때는 또 필요하다고. 이 세상은 다 필요하다고. 딱 맞게 잘 쓰는 것만 생각하고. 이 에고가 얼마나 중요한 나의 에너지를 끌어내게 하는데 이 에고의 저 덕분이거든요. 에고가 만약에 죽어가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왜? 피해만 안 주면 돼. 이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피해만 안 주면 됩니까? 적극적으로 잘 되게 해야지. 그럴 때는 뭐 나를 내세워야 된다. 뭐 보란 듯이 내봐 이렇게 해내잖아.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써야 된다고. 본보기가 되도록 할 때. 그래서 얘는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칼과 똑같이 봐. 칼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찍으니까 그때는 나쁜 놈의 칼이 되지만은 맛있는 요리 해봐라. 얼마나 좋은 칼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렇다. 그 자체는 좋고 나쁜 거 상관없이 우리끼리 통하여 붙인 이름이다. 이렇게. 그걸 용도에 맞게 빛나게 쓰느냐 못하느냐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질문하는데 이게 에고는 혼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할 때 했는데
자, 혼은 왜 이름을 혼이라 하냐면 요거 말 듣다 혼날 때가 많다. 제발 혼날지 말고 혼 조심해라. 이렇게 알아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번씩요. 이게 이 전지전능한 이걸 영이라고 해요. 신령스러운 분이라고 해요. 신령스러운 영자. 이 전지전능한 영의 판단을 따라가 있는 혼이 지가 머리 굴려가지고 지 생각을 해가지고 된통 당해가지고 고생하는 마세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 인생은 선택이다. 선택은 판단이다. 판단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전지전능한 영에게 맡긴다. 그럼 왜? 혼에게 맡겨서 혼이 낫기 때문이다. 그럼 전지전능한 영의 판단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 내가 무심해 있어야지. 혼이 어떤 것도 안 해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럼 내가 무심해 어떻게 돼? 전체와 하나가 되니까 전체 속에 개체가 필요한 걸 딱 맞게 맞춤식 서비스를 다 해줄 수 있는 분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하니까 어떻게 돼? 소통을 잘하고 소통을 잘하니까 관계를 잘하고 관계를 잘하니까 어때요? 해결을 잘하고 해결을 잘하니까 수치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전지전능한 백을 사용하라. 그렇게 하시고 빛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도 평소에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무심에 있는 것을 많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심에 있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100% 발휘할 수가 있는데 계속 책을 보고 뭘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이런 게 전부 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혼날 짓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픈 말씀을 해놨네요. 유방암 맥기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12월 12일 날 수술 날짜를 잡으러 간다. 어떻게? 12월 12일 날이 지금 지난 것 같은데. 오늘은 10일. 아, 오늘 10일이구나. 아, 화요일 날이구나. 수술 날짜를 잡으러 간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 좋은 질문인데. 네. 여러분, 이제 오늘 공부를 한번 합시다. 중국 여러분 초안지나 이런 거 공부해보면서 유방과 한우가 나오는데 그 유방은 아주 대단하게 덕성이 높은 분이다. 이렇게. 또 그게 또 조조도 나와요. 그래서 이 유방이 어떻게 암자가 붙어가지고 유방이 바위 위에 앉았다. 유방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 유방을 우리는 이름을 이렇게 이거 맞아요? 저자. 전통이라고 해요.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전통.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젓갈 때 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전통이라고 해요. 네. 이 전통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이 전통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유선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아주 모세 일반들이. 여기를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마사지. 누가? 남자가 해주면 좋아. 왜? 음양이 교류가 돼서 남자가 이거를 마사지를 해주잖아. 그럼 저절로 그 몽우리가 사라져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는 분들은 이 몽우리를 없애려고 해요.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이 유방암에 걸린 분들이 꽤나 많다. 검사 안 해서 그렇지. 자기가 잡으면 뭐 몽우리가 많지. 그 몽우리 만져줘도 괜찮아요. 특히 여러분 생리 때 되면 몽우리가 더 단단하게 만들어진다. 이런 거 경험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받고 싶다는 사인인데 이걸 모르고 여기를 돈을 내려고 그러고 막 웃기는 행동을 하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사랑해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특히 애인이 만져주면 금방 났습니다. 내 편이 만져줘도 빨리 났습니다. 만질 때 여러분들이 이 손끝에도 에너지 기가 흘러서 손끝으로 만져줘도 그런데 혀끝이 훨씬 더 예민하게 기를 잘 보냅니다. 혀끝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빨리 치유가 됩니다. 이 방법이 돈 안 들고 빨리 회복되는 방법이거든요. 이놈은 첫째 부작용이 없어요. 언제든지 이게 뭐 수술술 안 해도 가정에서든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쉬워. 그럼 이거 후유증이 없어요. 다만 중독기는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또 해달라는 중독기는. 그거는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녀라고 유방암에 안 걸리는 게 아니다. 요즘 처녀일수록 유방암이 많이 걸린다. 왜? 누가 마사지를 안 해주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알아두세요. 이게
여성들은 팔자를 고치고 싶는 게 아니고 칠자를 고치고 싶어서 7일로 나갑니다. 이게 요 7살에 14살 되면 초경기를 하고 7로 한 번 3, 7, 21일 벌써 3, 7, 21쯤 되면 21살쯤 되면 마사지가 필요한 때예요. 이때부터 이제 마사지를 안 하고 자 4, 7, 28까지 갔는데도 마사지를 못 받았다 이러면 이 유선들이 되게 신호를 보내요. 사용 제발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그런 아우성을 지는데 이걸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7, 8, 7 뭐야? 4, 7, 28에서 35, 5, 7, 30. 이 정도 가면 이염술이요. 너무 오랫동안 뭐 사랑 손길이 안 갔어. 요즘 이런 분들 꽤나 많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요것만 띄어서 해볼게요. 암이라는 요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부터 저놈이 암적인 존재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암적인 존재. 암적인 존재는 뭐냐면 이분이 늘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게 암적인 존재예요. 고맙다 안 하고 꼭 불만해요. 이게 불만. 꼭 불편해요. 같이 살면서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얄밉잖아. 왜? 우리 집에서는 이런 게 암적인 존재야. 고맙다 말하면 되는데 안 한다니까. 계속 신경리 짬냐면서 시비를 걸고 꼭 엉뚱한 짓. 이게 암적인 존재라서 이렇다. 이럴 때는 이분들은 빨리 지구에서 떠나라고 열심히 암들이 역할을 해줘. 왜?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자, 이걸 자세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과정을 알면 확실히 자기가 이해가 돼서 노력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렇게 해보세요. 불평불만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하면 물질이 나와요. 물질. 생각에 의해서 물질이 나오는데 꼭 알아두세요. 물질이 나오면 무슨 물질이 나오면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물질이 나와요. 요 이름을 잘 모를 때 아들은 난리부라 이렇게 외워도. 왜냐하면 여자들이 아들 붙들고 집사해가지고 아들 고생시키고 엄마도 고생할 분 안 해요. 아들은 난리라. 제발 지가 알아서 하게. 요무유기에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물질이 나오면 여기는 이제 임파액이라는 거예요. 임파액이 조금씩 나오다가 계속 불평불만하고 또 계속 하잖아. 그럼 여기에 임파선이 생겨요. 물이 다니니까 길이 나서 선이 생긴대. 그 다음에 여기 계속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덩어리가 생겨서 암이라고 해요. 이름이. 과정을 알아나라는 거지. 원인이 뭐라고? 불평불만, 부정적인 생각, 이게 원인이니까 요거 해결을 해야지 이거 해결되니. 여기를 아무리 건드려도 소용없어요. 왜? 또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제발 하지 말라는 거 했다고 제발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때는 뭐냐면 요거는 요거만 하면 돼요. 고마워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거로 하시라. 그러면 아예 이게 아드레날린 안 나오고 엔돌핀 나옵니다. 엔돌핀. 요게 나와서 저절로 다 본래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게 해줘요. 이걸 알아나면 미안하지만 병원에 가서 그런 고생 안 합니다. 그것도 생돈 주고 가면서 고생 진탕 하면서 이런 거 안 해요. 모를 때 하는 거지. 실제로 저는 여기 갑상선 암이 엄청 큰 게 있어가지고 2015년도 제 유튜브에 2015년도 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때 선임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충대병원에 가니까 엄청 크다고 즉시 수술해 있다. 날짜를 딱 받아놓고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저는 아니까. 아니까. 왜? 내가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황당한 일이 생기거든. 이거 지을 때. 이거 지을 때 얼마나 웃긴 일이 생겨요. 제가 그때 돈 없고 빼고 해운 사람들이 신도들이에요. 스님들. 맨날 그런 사람만 오라고 기도했으니까. 근데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돈이 200억이나 있다는 그 건설회사 사장 데리고서 같이 주면 뭐 10년이고 20년 천천히 나오는 돈 갚으면 된다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런 값도 하고 그럼 그러라고 이랬는데 빼대만 딱 올리고 나서 돈 내놔라고. 아, 이 황당한 일이 생겼는데 제가 잘못해. 안 적어놨더라고. 이거 적어야 돼. 할 말이 없잖아. 그러면
억장이 무너진다는 하는 말. 아, 그래서 몸에서 충격이 오죠. 그런 일이 생긴 경험이 있는데, 암은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이게 정상세포를, 우리 암이 뭐냐면 빨리 회복해달라는 신호예요. 이걸 모르면 정상세포를 회복해주세요 이 말인데, 이 말을 여러분 쉬운 말로 바꾸면 고마움으로, 세포가 고마움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고마움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요 소리예요. 누가 암 걸린다고 그동안 고마워 안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딱 진단 내리고 지금부터 고마워하면 된다고 끝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선물이에요. 평생 나는 고마우면서 살겠다고 살아그래요. 그럼 정상세포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병원에 암 치료를 막을 수 있어서 병원 매상에 지장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뭐 병원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듣는 자세를 보니까 너무 경청을 하시네요. 적감수를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해결이 됐어요. 자, 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집터가 나빠가지고 내피님이 강경화가 생기고 저는 암이 생겼다고 합니다. 해가 잘 드는 집인데 주변에서 이사를 가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해가 잘 드는 집인데도 집터가 나쁘다. 여러분들이 자, 이것도 공부하자고. 집터는 이게 기가 흐르요. 기가 에너지. 기가 흐른다고. 그래서 기가 흐르는데 이거는 뭐냐면 에너지는 뭐냐면 여러분 바람이라 생각해요. 바람. 공기가 잘 흐르나 이렇게. 제일 먼저는 공기 길이 잘 흐르나 이걸 먼저 보시라. 그 다음 두 번째는 햇살이 잘 들어오나 이렇게. 기본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데 수맥이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요게 결정탑니다. 눈이 안 보이잖아. 수맥이 지나가면 그것도 수기라. 물 기운도 기운이니까 내가 그 자리에 누우면 자꾸 내가 교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럴 때 수맥에 의해서 해를 입는다 이런 말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맥하고 잘 놀면 해를 입지 않아요. 이 수맥도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기라 또 생각이 있는 물질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런 것도 여러분 이런 것 다 생각이 있는 에너지예요. 공부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수맥한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 수맥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여기서 한 3m만 옮겨서 가라고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요. 요즘은 좋은 게 카톡으로 하면 다 알아들어요.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선임 생활할 때 그 부산에 어떤 친구 집인데 그 수맥이 흘러서 내가 한번 그 집에 자면서 수맥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이, 걱정 마라. 수맥 이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된다고. 가라니까 또 잘 가요. 산소도 수맥 흐르는 산소도 제가 이리 흐르면 이 산소 힘드니까 이렇게 흘러가세요. 또 잘 흘러가요. 이렇게 해서 도와준 적이 몇 분이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게 기로 되어 있다. 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덕분석을 다니면 이런 거 다 배운다고. 이 기는 누구하고 짝인 줄 아세요? 심기. 심하고 기가 짝이고 또 기하고 운하고도 짝이에요. 이걸 알아두면 이걸 활용할 수 있다. 마음에 의해서 힘이 많이 돼. 마음에서 기가 이렇게 플러스로 올라가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교류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저 경기도 포천 이동 그게 뭐 3.8 이후에 전 이름이 동화사라고 제가 있었던 곳인데요. 동화사. 저희는 저희 은사 스님 사찰인데요. 제가 스님할 때 이 절이 물이 적어서 큰 일을 못 치르고 만약에 초파리 큰 행사를 치르려면 이 옆집에 가서 물을 끌고 와야 돼. 빌려서 물이 적어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 가서 1년인가 2년 살았어요. 그러면서 마당을 열심히 치니까 여기 있던 물이 약수로 바뀌고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야. 그 자리가 조금 나오던 거를. 왜? 마음을 이쁘게 쓰니까. 그래서 이 경기도 포천 이동인데 서울에서 주말마다 약수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왜? 저는 알거든요. 이건 과학으로 증명돼 있어. 물도 사방으로 800m 사방으로 이렇게 물이 수맥이 이동한다 이런 걸 과학으로 밝혀놓은 거예요. 수맥, 물길이 사방 800m 이동한다 이걸 밝힌 거예요. 자기들 그까지만 사방 800m만 밝힌 거지. 저는 알아요. 이분이 800m 아니라 KTX 상호까지 가요. 멀리도 간다는 거예요. 왜? 800m 이동한다는 건 이동한다 소리 아니에요. 더 멀리도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아니까 예측이. 그래서 이런 걸 다 대화를 통해서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질투 때문에 남편의 간경화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산소로 인해서 간에 문제가 생기는 분도 있어요. 산소로 인해서. 근데 사실은 산소 문제가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제가 이런 분 한 분 대전 분인데 대전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갔어요. 서울로 이사 갔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보고 자기 집을 한번 와달라고 했어요. 집을 딱 들어가니까 벌써 제가 오니까 영훈이 집에 있다가 화장실로 도망가서 제가 화장실 따라가니까 얼른 저 싱크대 쪽으로 쫙 가고 싱크대 따라가니까 이분한테는 속일 수가 없구나 씩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잠을 잘 자는 거지. 그분이 잠을 못 자니까 피로도가 높아지는 간경화로 실제로 가는 거예요. 진도가. 그 다음에 대전에 한 분은 제가 그때 선임일 텐데 이 집에는 전부 다 간암으로 돌아가시니까 자기도 불안한 거예요. 자기 차례가. 그래서 제가 이분은 왜 집안이 이렇게 된가 할 때 산소가 문제가 있어가 자꾸 그 산소 주인 어머니가 자식들 앞에 이게 머리맡에 가서 내 집 좀 돌봐주라 하니까 머리맡에 가서 에너지가 얼음덩이 있는 거 똑같아서 전부 다 잠을 깊이 못 자가지고 피로해서 간암으로 돌아. 그래서 제가 그 산소 해결을 해줬어요. 산소를 파서 화장했어. 그러니까 산소 해결하니까 그런 일이 없어서 지금까지 건강히 잘 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원인은 에너지 흐름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에너지 흐름을 도와주시면 근본 해결이 돼서 잘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집트 때문에 이렇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힘이 없으면 이사를 가는 게 낫아요. 보통 사람들 이런 말 듣고 그걸 잘 못 이겨낼 때는 차라리 이사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집트에 있으면서 대박 터질 수도 있어요. 대박. 왜? 이 집트가 안 좋다는 덕분에 이 집트를 내가 오히려 좋은 기운을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고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랑한테 끔찍하게 잘하자. 당신 최고다고 당신 덕분이라고 더 열심히 하는 거야. 평소보다 몇 배로 더. 그럼 그 집이 대박 터지는 거지. 오히려 더 좋은 계기로 여러분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우뚝 서게 만든다. 이게 인간이 해야 될 몫이다. 인간은 이런 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자, 그 다음 공부해볼까요?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스승님 덕구입니다. 스승님 도마복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도마복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도마 알죠? 칼 잘 쓰는 거죠. 그때 가위도 쓸고 여러 가지도 사용하는데 햇빛에 말려서 소독도 잘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알죠? 요즘 도마들은 플라스틱이 돼서 좀 안 좋던데 나무로 하는 게 더 좋다는 거. 여기다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도마는 이게 이름이에요. 이 글자를 해석할 때 보면 쌍둥이라는 소리도 있고 예수님과 이름은 따서 도마라는 이름이니까 도마 복음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기는 그 골수가 뭐냐 공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공부할 때마다 체크 다 일일이 볼 거 없어요. 안에 핵심 이 책은 무엇을 내한테 전해주려고 썼는가 이렇게 접근하세요. 그럼 쓴 사람 의도를 알게요. 여기에는 뭐냐면 너희 주 그리스도 너희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 계신다. 요게 여러분 안에 주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요까지만 다른 거는 이야기하는데 이 경제는 네 안에 있으면 네 거다. 네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까지 막 나가요. 진도가 막 나가. 그러니까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보통 태권도 할 때 2단이라 그래. 1단보다 좀 높죠. 그래가지고 2단이라 해가지고 옆으로 제껴. 왜냐면 대련할 때 좀 불리하니까. 그럼 내가 그리스도하고 붙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 못 보게 했는데 이게 이제 1945년 동안 8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옛날 말로 전기로 밭을 가는데 뭐 더덕해서 보니까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에 있어서 꺼내 보니까 이게 옛날 종이에다 글로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왜냐면 이런 걸 그 당시에 공부하고 이래 하던 거를 다 없애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때 뭐냐면 인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애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있으면 급수가 황제 말도 안 들을까? 나도 그 그리스도야 이런 황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다 없애라 할 때 다 없앴는 줄 알았는데 묻어난 거예요. 땅 밑에 발견돼가지고 지금 세상에 나오는데 아직도 이 겁이 나서 왜냐면 일단보다 이단이 높으니까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보지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핵심은 뭐냐면 자신이 그리스도다. 뭐까지 진도가 나가라 하는 게 도마복음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요. 불교에서는 일치 그래 하고 있어요. 네 안에 불성이 있으니 네가 부처에 행해보라. 그럼 네가 부처다.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진도 나가는 걸 되게 위험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발을 한 번 잘 못 내디뎌요. 그래서 도마복음 보지 마라 하기도 하고 그걸 참고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NH 완성으로 인한 빠른 회복이신지 궁금해요. 여러분들 부활에 대한 여러분들이 부활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보시라고. 여러분이 생각에 의해서 관점 이동이 되는 것도 부활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이 관점 이동되면 새로운 삶으로 이어가니까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평생 불평불만으로 살다가 고마움으로 살아봐. 새 사람이에요. 옆에서 보면 와, 이 사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때는 자신이 벌써 부활했다. 뭘로 부활하냐면 말씀으로 부활한다. 말씀으로. 부활은 말씀으로. 말씀 외에 가르침으로. 이 말은 깨우침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깨우침으로, 가르침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관점이 이동되면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니 그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하는 부활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 네, 말씀으로 부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몸적으로 부활도 있다. 몸적으로. 몸적으로 이제 NH의 완성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뜰꿀설꿀 공부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몸적으로. 몸적으로 이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김교각 스님께서 지금 여러분 NH의 완성해서 지금 중국 구한산에 여전히 살아 계시잖아요. 몸적으로도 죽지 않고 부활해서 사시는 건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등신불 이런 거 배웠잖아요. 책에. 실제로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공부한 분들은 여전히 몸적으로 근데 일반 몸하고 조금 다르죠. 이런 우리 몸하고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살아 계시면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덕분석에서는 이거 실제로 가르침 받아서 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천이 돌아가있던 뭐 수화물에 붙인 직접 물어보고 가르침 받기도 하고 사리불 존자, 가섭 존자 이런 물어봐서 가르침 받는 게 이런 게 전부 다 여전히 부활해서 사시고 있는 것 같은 거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아는 달마대사를 하는 게 달마대사가 총령 산마루에 신발 하나 더 들고 가면서 실제로 부활해서 걸어가는 걸 보여줘가지고 그때 인도에 대사로 갔던 분이 총령 산마루 넘어오다 달마대사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네가 인도 대사로 갈 때 그 왕은 바뀌고 다른 왕이라고 일러주고 그것을 달마대사에 자기만 본 게 아니고 같이 온 일행들이 다 봤으니까 가서 왕한테 가서 오다가 달마대사 만나서 네가 지정신이냐? 지금 달마대사 죽어가지고 지금 묻었는데 뭐. 그래서 아니 제가 봤으면 귀신 시었다니 뭐 이 사람들 다 봤다니까요.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다 봤다 그러니까 그럼 산소를 파보자 이렇게 진짜 신발 한 짝이면 다 없고 그 신발 한 짝이면 나고 신발장에 들고 가더라니까 신발 한 짝 그런 게 딱 보니까 신발 한 짝이 남아있잖아. 그런 게 뭐야? 부활이다. 실제 이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특별하다 이렇게 할 일은 없고 특별한 건 특별하지만 그런 분들이 또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아시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NH 완성해서 얼마든지 부활할 수 지금 이 자리에서도 NH 완성으로 부활할 수 있어 납품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공부하면 가능한 거니까 좋은 질문인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저는 92년 7월 1일생인데 내편과 중국에서 온 지 8년 됐습니다. 아들 2명 낳은 후 지금까지 삶에 대한 의욕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교통사고도 났었던지라 더 위축되고 남편과의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분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8년 없으면 여러분들 이제 이분은 이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팔자를 고쳐서 구자로 된 때가. 원래 이 8년 정도 좀 이렇게 산전수전 공중전 겪어야 됩니다. 9년째 되면서부터 이제 구자 인생으로 바뀝니다. 요거만 하면 됩니다. 2개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하던 거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하던 게 뭐냐면 당신 덕분입니다. 요걸 하는 거예요.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덕분입니다.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거는 18분 그치 불러요. 노래방 가서도 이 노래 없나 물어봐가지고 부르고 막 이래야 돼. 그래서 완전히 18분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이게 지구가 인간으로 돌아가요. 덕분입니다 하면 덕분 일이 생겨. 최고다 하면 사실은 자기가 최고가 돼. 이걸 모르고 상대방 보고 최고다 하면 지보고 하는 줄 알고 기분 좋아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최고가 돼. 농사 지은 사람이 속하는 거 아니에요? 최고다 하고 내가 농사 지은 거잖아. 그럼 내 끼지. 덕분이다 하면 내가 농사인 덕분을 이런 내가 태운단 말이야. 이거 하나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보니까 아들 2명이나 낳았다는데 아들 2명한테 항상 이야기하셔야 돼. 우리를 부모로 선택해서 고맙다. 아들한테 입맛 그 다음 아유 우리를 부모로 선택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해주시라. 그러면 의욕이시고 왜 세포들이 다 살아나요. 세포는 고마움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의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들었습니다. 남편하고 소통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해요. 오직 당신 덕분이라고. 오직 왜냐면 이름을 바꿔야 남편 하면 남의 편 들어서 소통이 잘 안 돼. 내 편이라고 딱 이름을 바꿔놓고 하면 계속 내 편 들 거 아니야. 내 편님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최고입니다. 하다 보면 금방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박 터질 날이 머지않았네요. 덕분 선거까지 온 거 보면 이제 예고편이에요. 곧 대박 터질. 팔자와 문자. 그래서 매표님 볼 때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엄마 같아 볼 수 있고 며느리 같아 볼 수 있고 동서 같아 볼 수 있고 올케 같아 볼 당신 덕분에 내가 이 지구에 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볼 수 있었다고 막 당신 덕분이라고 고맙다.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반찬 한 개라도 더 하니까 나도 한 개 더 먹는다고. 당신이 있으니까 밥도 따뜻한 거 하면서 당신 줄로 하다 보니 나도 따뜻한 밥을 먹는다고. 또 당신 덕분이라고. 안 그러면 나는 반찬 2개 내놓고 물에 말아 먹을 건데 당신 덕분에 또 따뜻한 국 끓여서 먹게 되니까 이것도 당신 덕분에 하면서 전부 다 당신 덕분이라고 막 갖다 발라요. 그러면 덕분이밖에 안 생겨요. 아주 쉽죠? 네, 잘해내겠다고 박수 한번 치세요. 선생님 당신 덕분에 오면서 시어머니께서 노안이라서 요양원에 모시고 있는데 식사를 저는 몰라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폐도 안 좋으시고 폐에 염증이 심해서 치료는 받으시고 다행히도 차도가해서 네 이제 월요일날 검사해서 별 이상 없어 화요일날 퇴원하시고 하는데 지금 식사는 일부러 못 하시고 L튜브로 식사하시고 그동안 저녁 모여서 누워만 계십니다. 요양원에 가셔서 또다시 혼수 상태가 오늘 병원에 입원한 것이 옳은 일인가요? 지금 저희 몸 솔직히 이제 병원은 안 가고 싶고 어떤 생명을 치료받고 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돌보는 분들 마음 참 안타까운데 이분 어머니께서 지구에 오셔서 할 일이 아직 좀 남았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연세 드셔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요양병원 망할까봐 좀 더 오래 계시주고 또 병원에 또 병원비 또 모자랄까 병원에 좀 갔다 와주고 이런 것도 지구에서 큰일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은 뭐 하겠어요? 그 덕에 복을 짓는 거지. 네. 병원 살린다고 그죠? 복을 짓고 요양병원 살린다고 복을 짓고 이런 거 하라고
어머니께서 좀 더 오래 있다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 빨리 알아들어야,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복지케 하려고 좀 더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아니, 이렇게 살면 뭐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빨리 어머니가, 아, 내 진짜 뜻을 알았구나 해서 어머니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이걸 아직도 모르잖아. 그럼 계속 병원에 더 있어야 되고, 요양병 더 아들 복지케 한다는 거 이걸 모르니까. 빨리 알아듣고 하면 금방 볼일 끝나고 가셔야 된다 하고 가십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 고맙습니다. 자식이 빨리 알아듣고 하겠다니까. 걱정 마시고요. 마무리 아름답게 하시면 됩니다. 덕분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 자신의 몸을 가장 빛나게 살고 자신의 몸을 지수롭고 아름답게 보내드린 것 같이, 지수롭은 무슨 뜻인가요? 뭐 좋았지. 박수 한번 치세요. 아,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땅이 땅 기운 이 말이고, 요 물 숫자입니다. 물 기운, 요건 불이니까 불 기운, 요건 풍은 바람 기운이고. 바람 기운. 이게 이제 뭉쳐서 하나의 몸뚱이가 만들어지니까 원래 이 몸뚱이가 이제 다 끝나면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로 에너지가 돌아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공이 있어요. 여기 공간, 텅 빈 공간이 99.99%. 우리 몸뚱이의 99.99% 텅 빈 공간인데, 우리 눈에 이런 게 이제 뭉쳐진 몸뚱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0.001%밖에 안 돼요. 그래서 텅 빈 공간이 우리 안에 99.9% 공간 속에 우리는 이 공간 전부 다 에너지를 띠고. 그래서 이거를 몸의 구성 요소라 했는데,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공통입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이 원료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라고. 지금 있는 이 나무라는, 나무는 뭐예요? 흙 기운에서 자랐겠지, 물 기운 빨아먹겠지, 햇빛 기운 받았겠지, 바람 기운 받았겠지, 똑같아요. 어떤 거 하나도. 이 컵 한 볶아에 도자기로 해도 도자기로 흘러가지고 물에다 범벅해서 만들겠지, 불에 굽겠지, 또 뭐 돌려서 이렇게 하겠지요. 똑같아. 뭐든지 이 재료가 똑같아. 재료가 똑같은 뭐예요? 한 몸이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봐도 한 몸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다시 왔던 대로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여기 뭉쳤으니까 돌아가 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 신기하게 몸뚱이조차 본래 없었잖아요. 본래 없었지? 인연에서 생겼잖아. 1년 다 되면 다시 가는 거지. 몸뚱이조차 죽지 않는다. 여기 죽는 게 어디 있어? 물 기운이 죽겠어요? 불 기운이 죽겠어요? 바람 기운이 죽겠어요? 하나도 죽는 게 없어요. 뭉쳤다가 제자리로 갔다 왔다 뿐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죽는 게 없어. 영원 불멸이라. 원래 만들 때 영원한 데에서 만들었으므로 영원할 수밖에 없다. 예. 다만 뭉쳤다 흩어졌다 하는 변화의 모습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가수님 노래 한번 하세요. 끝났으니까 또 어른 이제 공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스승님 멋진 강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